10월의 어느 저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70세 김영수 씨는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딸깍딸깍. 채널은 돌아가지만 그의 눈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68세 아내 박순자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물소리만이 정막을 채웠습니다.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톤이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혼하고 싶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 뭐 먹을까요? 묻듯이 담담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에요. 5년째 생각해왔어요. 5년... 영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순자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리 대화한 게 언제였어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저녁에 TV 보면서도 당신은 한 번도 내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영수는 반박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대화가 의무가 되고 함께 있는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 된 건 애들도 다 컸고 우리 이제 각자 남은 인생 살아요. 순자의 눈에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우는 것보다 이 무덤덤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영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7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사라진 미소들. 나도 외로웠어. 어둠 속에서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옆에서 자는 아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말보다 더 깊은 침묵이 쌓여 있었으니까요. 3일 뒤 순자가 기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여행 한번 가요. 영수는 커피를 들다 말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행... 6개월. 우리 둘이서만. 미쳤어. 70살 먹은 사람들이 6개월씩이나... 순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수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검색해둔 자료들이었습니다. 국내 곳곳의 게스트하우스, 저렴한 펜션, 장기 할인 정보들. 계산해봤어요. 우리가 여기서 6개월 사는 것보다 훨씬 싸요. 전기세, 가스비, 각종 관리비 다 아껴지잖아요. 영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3일 전 그 무덤덤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불씨 같은 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굳이 여행을... 당신이 싫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래 같은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각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각오... 그 말이 영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어요. 6개월만 움직여봐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땐 정말 끝내요. 영수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소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다음 말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당신 버킷리스트 있잖아요. 서랍장에 숨겨둔. 영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에 적어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죠? 나도 있어요. 내 버킷리스트. 우리 그거 하나씩 해봐요. 헤어지기 전에. 그날 밤 영수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펼쳐보니 자신의 글씨가 나왔습니다. 동해에서 일출 보기. 강원도 산골에서 일주일 살기. 아내 손잡고 해변 걷기. 마지막 항목을 보자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아내 손을 잡아봤을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영수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순자도 낡은 공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공책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11월 초 그들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영수가 운전하고 순자가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2시간 내내 라디오만 울렸습니다. 영수는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지만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기, 응?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뭐, 화장실 가고 싶나 해서. 아직 괜찮아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신혼여행 오셨어요? 아이고, 보기 좋다. 영수와 순자는 동시에 부인하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바다가 보였습니다. 침대는 하나. 둘은 짐을 풀며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내가 바닥에 잘게. 영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허리 안 좋잖아요. 침대 써요. 아니, 가위바위보 해요. 순자가 갑자기 주먹을 내밀었습니다. 영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70살 먹은 부부가 가위바위보라니. 하지만 순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가위, 바위, 포. 순자가 이겼습니다. 보로. 영수는 바위를 냈습니다. 순자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수는 그 미소를 몇 년 만에 보는 건지 몰랐습니다. 첫날 저녁 그들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11월의 동해는 쌀쌀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거셌습니다. 둘은 각자 떨어져서 걸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갑자기 파도가 크게 밀려왔습니다. 순자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수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둘은 멈춰 섰습니다. 영수의 손이 순자의 팔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순자가 천천히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미안. 영수가 손을 놨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영수 옆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1m. 아니 50cm. 그날 밤 영수는 바닥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순자의 작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 잠든 것 같았습니다. 당신도 앉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47년을 같이 잤는데 숨소리만 들어도 알죠. 어둠 속에서 둘은 웃었습니다. 작게 하지만 진심으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동해에서 남해로, 남해에서 서해로 이동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2월의 어느 날 폭풍이 왔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어촌 마을. 그들은 횟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가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이거 참 좋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순자는 대꾸 없이 회를 집어 먹었습니다. 여보, 안 그래? 왜 말이 없어?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당신 지금 여행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야? 3개월 동안 봤어요. 당신은 풍경을 보지, 나를 보지 않아요. 무슨... 속초에서 일출 봤을 때 당신 핸드폰으로 사진만 찍었죠. 내가 감동해서 우는 건 못 봤어요.
여수 밤바다에서도 당신은 야경에 취해 있었지. 내가 당신 손 잡으려는 건 몰랐어요. 영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행이 좋은 거예요. 아니, 나는 됐어요. 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서울 가요. 이혼 서류 준비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앞서 걸었고 영수는 뒤따라갔습니다. 3개월 전 그 2미터 간격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밤에 영수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않아요.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순자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은 여행을 하고 있었지 순자와 함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풍경만 보고 음식만 먹고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가방을 뒤져 그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아내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기.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 항목을 써놓고 10년을 미뤘습니다. 무엇을 사과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순자를 사랑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관심이었습니다.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한 번도 제대로 순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순자야. 영수가 작게 불렀습니다. 침대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순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영수가 순자를 깨웠습니다. 뭐야? 왜? 다 알아와. 제발. 영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영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해변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영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손 잡아도 돼. 순자는 대답 대신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은 모래사장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영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47년 동안 너한테 미안했어.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다닐 땐 바빴어. 애들 키울 땐 피곤했어. 은퇴하고 나선 무기력했어. 매번 핑계였어. 사실은 겁났어. 뭐가? 너를 제대로 보는 게, 너의 눈을 들여다보는 게, 왜냐면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보일까봐.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인지 알까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미안해요. 당신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안 봤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나는 내 외로움만 봤어요.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나 이제 제대로 해볼게. 너를 볼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너를 볼게. 내 눈을 볼게. 내 말을 들을게. 너를 느낄게. 영수 씨, 부탁이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47년을 망쳤지만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고 싶어. 너랑. 해가 떠올랐습니다. 수평선에서 거대한 붉은 공이 솟아올랐습니다.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순자와 영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짜로 서로를 봤습니다. 순자가 영수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주름진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 눈가에 주름만이 생겼네. 너도. 백발도 늘었어. 둘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키스했습니다. 바다 앞에서 일출을 보며 3개월 뒤 그들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서류는 찢어버렸습니다. 대신 아파트 벽에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로의 눈을 보며 인사하기. 일주일에 한 번 손잡고 산책하기. 하루에 사랑해 한 번씩 말하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관심이었습니다. 70세 부부는 새로 시작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